안녕하세요, 템베거TV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오염수와 관련된 영상들 여러 번 한번 찍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그때는 이제 방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방류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또다시 한번 움직일 테니까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시고, 이 테마가 완전 이슈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인상가나 보라티알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아주 강한 상승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도쿄전력에서 내년 3월까지 방류할 오염수가 총 3만 1천 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방류할 양은 전체의 3% 정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류 준비 작업을 착수를 했고, 지금 시작 시간은 24일 오전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방류가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일단 하루 정도는 놔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총 134만 톤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방류나 아니면은 지금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을 좀 보일 수는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오염수 어쨌거나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방류를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류에 대해서 정부는 이 계획상 그리고 과학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상태죠. 그래서 문제 없다라는 그런 광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부에서 만든 영상 같은 거를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심을 시키려고 하고,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안전상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나와 주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방류에 대해서도 뭐 크게 말이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내용 하나 보시면은, 이 방류 현장에 이제 한국 전문가가 직접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쉽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또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최대한 안전성을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을 좀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좀 게시를 하고, 또 한국어로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로까지 공유를 하겠다,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아까 봤었던 이 한국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내용,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실제 방류와 이제 계획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된다면은 바로, 그리고 뭐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뭐 부분들이 있다면은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4일 앞두고 좀 변동성이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인상가, 소금 관련주죠. 소금 관련주. 그래서 천일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한가를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다가,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그만큼 좀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거래량이죠. 거래량 줄어들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때 이 구간까지는 사실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음. 게다가 이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매도하는 양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은 양으로 하락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은 거래량으로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돌파 구간이죠. 이 돌파 구간을 만들어 내면서 서서히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도 역시나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게다가 이 장대 음봉을 모두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준 상태고 이미 이전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24일 하루, 그러니까 총 이제 24일까지는 장시간으로 봤을 때는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분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24일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재료 일단 1차적으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노이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조금 차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요즘 시장을 보면은 전날에는 하한가, 그 다음 날에는 상한가, 이런 식으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때그때 챙겨가면서 분할 매도 혹은 아예 스캘핑이나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장중에는 급등이 나왔었다가도 다시 음봉으로 긴 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꽂아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구간 뭐 4,000원에서 4,200원 사이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팔지를 못하겠죠.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꼭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 그 보라티알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막판에 조금은 차익이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 유지를 해줬던 모습이고, 이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2만 원대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맥신이 무너지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막판에 끌어올렸죠. 그래서 신성델타테크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수급이 아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한쪽 뭐 초전도체라든지 아니면 맥신이나 이쪽으로 다시 한번 크게 아주 강하게 쏠리게 된다면은 수급을 뺏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체크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전도체가 좀 막판에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 이동을 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은 항상 꼭 같이 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튼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은 뭐 2만원 구간까지 이전 고점까지는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인상가가 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주 먼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소금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였죠. 대부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하락분까지는 일단은 말아 올려준 상태고, 일단은 갭 구간 이 11,000원 구간에서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반에 상승분을 유지를 해준다, 10,000원 상단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11,000원까지 열어두고 보시고, 근데 약간 좀 애매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아싸리 11,000원 상승 돌파가 나오는 시점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소금 관련주는 요거까지 샘표식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가장 후발주자로 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꼬리도 상당히 길게 나온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볼만한 거는 유통 비율이 좀 낮고 시가총액이 좀 낮다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스캘핑이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짧게라도 차익 실현 기간을 한번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만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금 관련주 다음으로, 자, 소금 관련주 보라티알이랑 신송홀딩스, 샘표식품, 샘표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샘표식품. 그 다음에 이제 수산주. 왜냐면은 이제 수산물의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내산. 그래서 먼저 이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8%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길게 나타났는데 일단은 이중바닥 만들면서 넥라인 돌파하고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4,75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매물이 쌓여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충분히 뭐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은 5,000원 이상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5,000원, 이 5,000원이란 가격대도 보시면 여기 그리고 여기 계속적으로 이 매물이 쌓였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이 부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5,000원 상단에서 좀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매물대 구간이 뭐 크게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500원 구간 아니면 3,600원 구간에서 상단에서 좀 안착하는 모습, 혹은 다시 한번 3,6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뭐 1,500원 이전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줬었던 모습인데, 오늘 뭐 마찬가지로 대장인 이제 사조 시푸드가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빠진 흐름인데, 일단 상단으로 봤을 때는 매물이 지금 좀 가볍죠. 비교적 좀 가벼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000원 내지 12,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얇게 쌓여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워낙 또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500억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종목이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시고, 예전에는 사실 신라 SG가 대장이었습니다. 이전 이런 상승을 좀 보면은 5,000원에서 26,000원 거의 5배가 넘게 올라가는 흐름도 나타났었을 만큼 좀 강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하게 갈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런 시가총액이나 유통 비율 자체가 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사실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라 SG 같은 경우엔. 그래서 뭐 수산주는 뭐 동원 수산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육개, 뭐 닭이나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죠. 왜냐면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이제 뭐 닭고기나 이런 대체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마니커 FNG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다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 초전도체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가 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초전도체나 지금 맥신이나 워낙 변동성이 크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지언정 내일 당장 20%가 빠져도 이상한 종목이 아니에요. 20%를 빠지든 하한가를 가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면 하루 앞두고 또 다시 한번 이 오염수와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팜스토리 이 정도 두 종목 정도만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워낙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오염수 부분이 아니더라도 2,000원 상단의 안착이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안내를 드렸었던 게 이 방사능과 관련돼서 뭐 필터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창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한창산업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현재 한 19% 정도의 상승 마감을 해줬죠. 장중에는 뭐 25% 정도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이전 고점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저점,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이 매물을 좀 쌓았던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13,000원 상단에서 내일 시작을 해주거나 아니면 장중에 13,000원 이상으로 조금 올라와 준다면 마찬가지로 한 14,000원 정도로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열어두면서 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14,000원까지도 돌파를 한다 라면은 15,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사실 이전 고점까지 가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 뭐 14,000원, 15,000원 돌파를 할 때 뭐 3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이전에 이전 고점들을 만들었었던 거래만큼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300만 주, 뭐 400만 주 이렇게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랑 또 뭐가 있었냐? 또 한 가지,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잠깐만요. 저희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과거에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저는 애들이 다 나간 다음에 체육복을 갈아입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코그램인데, 가격 5,150.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코그램이랑 우진이랑 오르비텍 이 추가적인 종목이 여기 있었네요. 자, 우진도 오늘 장중에 10,000원 돌파하면서 잠깐 반등을 좀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다지 좀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인다면 끌어올려줄 수는 있는데, 사실 오늘 뭐 한창산업이나 그 다음에 피코그램이 좀 강했어요. 피코그램이 오늘 마찬가지로 한 18% 정도 오르다가 12%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가격대 구간까지는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딱 걸려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 이제 이탈하면서 만들어졌었던 가격대 하단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가격대 상단에서 안착을 해준다, 뭐 8,200원 위로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인 한 1,6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3,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일부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다시 한번 매물을 좀 쌓아가면서 계속적인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받아주는지 체크하면서 반복적인 매매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대로 눌린다라고 하면 이전에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었던 6,200원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 한번 고려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피코그램은. 자, 우진 아까 잠깐 봤는데 이 10,000원대 안착, 그다음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알다시피 이 라운드 넘버라고 해서 물량도 좀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는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창 산업이랑 피코그램 이거 먼저 보시고 그 후발주자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한 23%까지는 올랐었네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점은 이전 거래량보다
여기에서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봐야 되는 이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하형 추세인데 이 변동폭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죠. 이 파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 혹은 이제 완벽한 바닥을 좀 가져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전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같이 체크하시면 되시겠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조정이 나온다,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면 4,700원 정도 체크하시면서, 그러니까 지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 구간인 한 5,5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열어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테마주들 정리를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완전하게 소멸이 되지 않는 테마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전도체 이런 것들도 지금은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확정이 지어지면 소멸이 되는 거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었던 부분이 뭡니까? 인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원래는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뭐 이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등락을 좀 반복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급락 나오기도 하고 이런 반복들이 있었는데, 여튼 그런 부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태풍 관련주다, 근데 태풍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태풍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손절하지 못하면 정처 없이 하락을 좀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이제 태풍이 다른 게 또 오고 있다 이러면은 그게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다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스케줄 그리고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드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염수로도 한번 수익을 크게 먹었다가 요런 이슈, 나중에 나올 이슈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바닥 구간에서 또 이미 준비를 했다면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상한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염수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도 뭐 다른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